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로마 가두에서 찾은 나의 길이라는 여행 수필의 한 부분입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셨는데 이탈리아 피렌체로 가는 버스 안에서 시작돼요. 작가가 창밖을 보면서 로마의 역사, 그리고 또 자신의 과거를 오가는 그런 시선을 따라가 볼 겁니다. 네, 이 자료가 되게 매력적인 게 보통 이런 이야기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직선적으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건 로마의 도로망이라는 아주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통찰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아픈 사랑의 기억을 불러오는 뭐랄까 촉매제가 된다는 점이 아주 독특해요. 맞아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탁 꺾이죠. 네, 바로 그 지점이요. 그 꺾이는 지점을 따라가는 게 오늘 저희 이야기의 묘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야기의 출발점, 버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작가가 바티칸 관광을 마치고 이제 피렌체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노트북을 켜고 예전에 저장해둔 카이사르 관련 파일을 열어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 도시, 이 피렌체의 기원을 떠올립니다. 아, 보통 피렌체 하면 르네상스, 메디치 가문, 뭐 예술의 도시 이런 걸 떠올리는데 그렇죠. 작가는 그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이 도시의 첫 벽돌을 누가 쌓았나 이걸 궁금해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카이사르였다는 게 첫 번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기원전 55년경에요.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퇴역한 병사들을 위해서 아르노강 유역에 정착촌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플로엔티였고 이게 바로 피렌체의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꽃피는 도시라는 이름과는 좀 다르게 오히려 훨씬 더 실용적이고 로마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용적이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로마가 정복한 땅을 어떻게 자신들의 시스템 안으로 편입시켰는지 그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깃발만 꽂고 끝나는 게 아니라 퇴역군인이라는 아주 충성도 높은 구성원들을 이주시켜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을 제국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군사활동이 아니라 뭐랄까 제국 단위의 도시계획이고 사회공학에 가까운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작가도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전쟁이 없을 때 로마 병사들은 대체 뭘 했을까? 궁금하네요. 자료를 보니까 이들은 급료를 받는 전문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에 도로를 놓고 다리를 건설하는 토목공사에 투입됐다고요. 아, 전쟁 기계인 동시에 건설력군이었다? 뭐 이런 셈이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로마 군단이 다른 고대 군대와 달랐던 점이죠. 보통 군대는 비용만 쓰는 집단으로 생각하는데 로마는 군대를 거대한 국책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 집단으로 활용한 거예요. 이건 군사 전략을 넘어서는 경제적인 발상의 전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군대가 인프라 건설의 핵심 동력이었다. 와, 진짜 스케일이 다르네요. 작가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버스 안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로마의 도로망, 로마 가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 드디어 나왔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바로 그 길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게 단순히 로마가 중심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대목이죠. 맞아요. 가이드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무려 500년에 걸쳐서 간선도로만 8만 킬로미터. 8만 킬로미터요? 네, 지선까지 합치면 총 15만 킬로미터의 길을 닦았다고 해요. 지구를 거의 4바퀴 돌 수 있는 길이죠. 우와, 근데 단순히 길을 닦기만 한 건 아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길이는 사실 결과일 뿐이고 중요한 건 그 길을 어떻게 시스템으로 만들었냐는 거죠. 이 자료에서도 네트워크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계속 관리하고 확장했다. 이 뜻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 관리 시스템의 핵심에 역참, 라틴어로는 스타티오라는 게 있습니다. 말을 탄 병사가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마다 이걸 설치했는데 그냥 쉬어가는 곳이 아니었어요. 아, 그 안에 여러 시설이 있었겠군요. 네. 여관, 상점은 기본이고요. 말과 마차를 갈아타거나 수리할 수 있는 마구관하고 대장간까지 거의 요즘의 복합 환승센터 같은 곳이었죠. 이탈리아 반도에만 그런 주요 역참도로가 19개나 있었다니. 상상만 해도 정말 촘촘하네요. 근데 단순히 시설만 좋다고 그렇게 빠른 물류가 가능했을까요? 혹시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던가 규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말을 교체하는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정확한 지적이세요. 이 자료에 구체적인 규정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 효율성에 대한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도보로 한 달 걸리는 거리의 우편물이나 소포를 불과 이틀이나 사흘 만에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2, 3일 만에요. 2000년 전에 네, 이런 속도가 가능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엄격하고 체계적인 규율이 있었을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이건 당시 사람들한테는 거의 마법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단순한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 혁신이었겠네요. 제국의 중심부와 변당의 심리적 거리를 확 좁혔을 테니까요. 심지어 이 모든 시스템이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정 구조까지 갖췄다는 게 진짜 놀라워요. 화물 운송업자들이 짐의 크기랑 무게에 따라 통행료를 냈고 그 돈이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병사들 급료를 주는 데 쓰였다고 해요. 아, 건설하고 운영하고 수익을 내서 다시 투자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의 길은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라 군사, 물류, 통신, 금융이 결합된 거대한 플랫폼 비즈니스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플랫폼 비즈니스. 와, 그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길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제국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가이드의 설명을 듣던 작가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집니다. 속으로 바로 이거야 라고 외쳤다고 하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 하나가 번개처럼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어떤 의문이었을까요? 작가가 오랫동안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다고 해요.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의 전신인 무세이온이라는 당대 최고의 지식이 모인 고등교육기관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그런데 왜 이집트는 로마처럼 거대한 도시 문명으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 답을 못 찾고 있었던 거죠.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식의 총량으로만 보면 이집트가 결코 뒤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작가는 바로 이 로마 가도에서 답을 찾은 겁니다. 로마에는 무세이온 같은 공식적인 고등교육기관은 없었지만 15만 킬로미터의 도로망이 있었다. 바로 그거죠. 이 길을 통해 물자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술, 그리고 사람이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서로 섞이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식이 도서관이라는 점에 갇혀 있는 것과 도로라는 선을 통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면을 이루는 것의 차이. 지식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유통되고 연결될 때 비로소 문명을 바꾸는 동력이 된다. 이런 통찰이네요. 네, 맞아요. 작가가 왜 그렇게 짜릿함을 느꼈는지 알 것 같죠? 단순히 돌을 깐 게 아니라 제국 전체의 운명을 바꾼 흐름을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거대한 문명사적 깨달음이 채 식기도 전에 버스 안 가이드의 질문 하나가 작가를 전혀 다른 연결의 기억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니, 끊어진 연결의 기억이겠죠? 아, 네, 그렇죠.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는군요. 어떤 질문이었길래요? 가이드가 아주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 보신 분 계세요? 아, 피렌체 두오모. 그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피렌체라는 단어와 함께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약속의 장소. 맞습니다. 내 30번째 생일날 피렌체 두오모에서 만나자. 10년 뒤를 기약하는 그 유명한 약속. 이 약속의 도시 피렌체가 작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린 인연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리는 장소였던 거죠. 거대한 로마의 길 위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길의 막다른 골목을 떠올리게 된 셈이네요. 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작가는 그녀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는데요.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어요. 작가가 예수는 종교적 메시아라기보다 문명의 선각자였다. 뭐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보통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보거나 반박할 법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녀는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이 참 재미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와,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군요. 이건 평범한 호감이나 연애 감정과는 다른 더 깊은 차원의 교감이 시작된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지적인 동반자를 만난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그녀는 작가의 생각을 그냥 일시적인 말재주로 보지 않았어요. 당신 이야기는 그냥 흘려보내기에 너무 아까워요. 반드시 글로 쓰세요. 라면서 진심으로 격려하고 심지어 글쓰기 작법책까지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단순한 지지자를 넘어서서 작가 자신도 몰랐던 잠재력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한 거네요.
그녀는 작가의 첫 번째 독자이자 그의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기를 가장 간절히 바랐던 편집자였던 셈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엄청난 부담이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글을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쓰려니 막막하고 두려웠던 거죠. 좋은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불안감. 작가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었죠? 소설가 협회를 통해서 대필 작가를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컨텐츠는 제공하되 문장으로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안일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그녀에게 들키고 맙니다.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 순간이네요. 그녀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고 해요.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딱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대피를 시키다니. 와, 그 한마디에 모든 실망감이 다 담겨 있었겠네요. 이건 단순히 글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가 믿었던 건 작가의 생각만이 아니라 그 생각을 자신의 언어로 고통스럽게 세상에 내놓으려는 그 태도와 진정성이었을 테니까요. 맞아요. 그 모든 믿음에 대한 정면 배신이었던 거죠. 네. 그녀에게는 글의 완성도보다 서툴더라도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쓰는 과정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해요.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이의가 없어졌네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길로 두 사람은 완전히 절교했고 다시는 볼 수 없었죠.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는 말이 정말 아프게 들리네요. 두 사람을 이어주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바로 그 진정성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그게 끊어졌다고 선언한 거니까요. 로마의 길이 수많은 사람과 도시를 연결했지만 작가는 그 길 위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 사람과의 단절을 곱씹고 있었던 거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뼈아픈 이별이 작가를 진짜 글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심기일전에서 직접 글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 몇 권의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수필의 마지막은 현재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며 또 다른 방식의 글쓰기에 도전하고 있다는 근황으로 마무리됩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는 단절됐지만 그 단절을 계기로 세상과 소통하는 더 넓은 길, 즉 글쓰기라는 길을 열게 된 셈이네요. 역설적인 성장서사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로마의 길과 작가의 길이 하나의 주제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피렌체로 향하는 물리적인 도로에서 시작해서 로마 문명의 동력이었던 거대한 시스템으로서의 길을 받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 아픈 이별을 딛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인생의 길에 도착했네요. 그렇죠. 로마의 길은 제국을 하나로 묶는 연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군대와 물자와 정보를 끊임없이 흐르게 하면서 거대한 문명을 유지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작가의 이야기에서는 한 사람과의 단절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걷던 길이 끊어지거나 누군가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길을 잃음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정말 의미심장한 연결이네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작가는 글 마지막에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글을 쓴다고 밝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자신의 목소리, 진정성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는 작가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의 연장선일까요? 아니면 글쓰기에 자신감이 없던 시절 대필 작가를 찾으려 했던 그 욕망의 세련된 변형일 뿐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과거로의 여행이 어떻게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줄 수 있는지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때로는 가장 오래된 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돼요. 바티칸 관광을 마치고 피렌체로 가는 버스 안. 창밖으로는 이국적인 풍경이 쫙 펼쳐지고요. 우리의 주인공은 노트북을 딱 열고 저장해둔 파일을 뒤적거리면서 역사 속으로 잠시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가이드 설명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원전 55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플로엔티아라는 도시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피렌체라는 겁니다. 와, 이 한마디에 현재의 여행이 수천 년 전 역사랑 확 연결되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가이드의 설명은 이제 로마 문명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로 넘어갑니다. 바로 제국 전체를 진짜 거미줄처럼 엮었던 그 경이로운 도로망에 대한 이야기였죠. 15만 킬로미터. 이게 감이 오시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길까지 전부 다 합친 길이거든요. 지구를 거의 4바퀴나 돌 수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해요. 대단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무려 500년에 걸쳐서 진행됐다는 거예요.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세대가 자기 귀를 닦고 그걸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도로는 그냥 길이 아니었던 거죠. 제국을 살아 숨쉬게 하는 완벽한 물류 시스템 그 자체였어요. 평화 시기에는 병사들이 직접 돈을 받으면서 도로를 닦았고 그 길에는 지휘관의 이름이 붙여졌죠. 또 반나절 거리마다 역참이라는 게 있어서 숙박도 하고 물건도 사고 심지어 마차 수리까지 다 가능했어요. 덕분에 한 달은 좋게 걸리던 우편물이 단 2,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주인공 머릿속에 뭔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어떤 역사적인 의문이 탁 풀리는 그런 순간이었죠. 주인공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한 문명을 이렇게 찬란하게 꽃피우게 만드는 걸까? 그게 지식의 중심지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비교가 나와요. 이집트, 그리고 로마. 한번 볼까요? 이집트는요, 거대한 도서관 같은 지식의 중심지가 있었지만 도시 문명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공교육 시스템조차 없던 로마는 찬란한 도시 문명을 꽃피웠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연결이었던 겁니다. 지식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보다 사람과 물자가 계속 흐를 수 있게 하는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야말로 문명을 일으키는 진짜 힘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순간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죠. 아,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건 벽돌로 지은 도서관이 아니라 돌로 닦은 15만 킬로미터의 길이었구나 하고요. 근데 있잖아요. 이 연결이라는 깨달음이 그냥 역사적인 통찰에서 끝나지가 않았어요. 마치 운명처럼 가이드가 피렌체를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그 순간 잊고 있던 개인적인 기억의 문이 확 열려버린 거죠. 과거에 한 약속과 딱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영화 속 대사, 이게 그냥 대사가 아니었던 거죠. 한때 그에게는 전부였지만 결국 지켜지지 못했던 약속의 메아리 같은 거였어요. 두 사람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그의 지적인 잠재력을 그녀가 먼저 알아봐 준 거죠. 그의 이야기에 푹 빠진 그녀는 당신의 생각을 세상에 한번 펼쳐보라고 진심으로 응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길을 직접 닦을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쉬운 길, 지름길을 택하고 말아요.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책을 쓰게 한 거죠. 그 선택의 결과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진정성을 잃어버린 그의 길 위에서 그녀는 이렇게 이별을 말했죠. 이 한마디가 두 사람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때로는 가장 아픈 길이 우리를 진짜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기도 하잖아요. 이별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우회로가 역설적으로 그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찾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네,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그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그녀가 떠난 그 빈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목소리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진짜 작가가 된 겁니다. 결국 로마의 병사들처럼 그는 자기만의 길을 직접 닦아야만 했던 거죠. 누가 만들어준 길이 아니라 좀 서툴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길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글쓰기의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요즘은 AI 같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나만의 길을 계속 닦아나가는 그 용기 아닐까요? 로마 병사들이 닦은 길은 흩어져 있던 제국을 하나로 이었고, 한 남자가 닦은 길은 그를 진짜 자기 자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길을 닦고 계신가요?